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이랑 같이 만나시면서 네. 좀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모임을 지금까지 2번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냥 모임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거죠.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에는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억울해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숨어서 살아야 되는지. 물론 지금 2차 인권 침해가 있을 수는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면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2차 인권 침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동이었던 사람들, 네네. 강제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입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가정이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란 그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통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가정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까봐 좀 걱정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웬만하면은 제 2차 인권 침해는 최대한 막아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뤄낸 그 가정인데 또다시 옛날에 그 기억으로 인해 갖고 또 파괴되면은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거는. 옛날 과거는 청산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다. 네. 그거는 그 시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그 장소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장소에만 있지 않았더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일 첫 번째로 후회를 하고, 나 역시도 파출소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너네 여기 잠시만 있어라, 좀 이따 올게 했을 때 누나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손을 잡았을 때 네. 따라갔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있었던 게 그게 화근이죠. 아버지가 근데 그래서 나 그 책에도 보니까 좀 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예, 있죠, 당연히. 나중에 아버지도 끌려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끌려왔죠, 결과적으로. 잡혀온 거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더 원망이 될 수밖에 없죠. 누나가 정신이상자가 돼가는 과정을 내가 다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다고 했더니 우리 꺼내주러 왔는 줄 알고 나가봤더만 잡혀왔다고 이야기했더니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또 그냥 내부부 훈령 410호에 의한 구속이라고 해보면은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죠. 그런데 그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면서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대요. 그 당시가 군사정권이었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황자라는 정의가 뭐겠어요. 혼자서 공원에서 앉아가지고 남자한테 차여가지고 뻥 때리고 있으면 불황자. 갖다 붙이면 불황자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 피해자분들 만나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이제 좀 다들 힘들어했다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었다고 좀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다들 그래요. 그냥 잊고 자기들은 잊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잊은 게 아니고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이지 그게 잊은 게 아니거든요. 왜? 요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보니까 보는 순간 형제복지원 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는데 하는 순간 내가 그 안에서 뭘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잊어진 게 아니죠. 그냥 묻어두는 것 뿐이지. 왜? 가슴 속에서 인내하는 방법만 배웠을 뿐이지 치유는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삭혀왔던 게 터져요. 막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왜 숨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공권력에 의해서 잡혀갔던 사건이고 이미 온 국민이 쟤들은 불황자다 불황하라고 이미 낙인 다 찍어놓고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쪽팔려서라도 안 나가지. 그리고 이제 나갔다 치더라도 좋게 봐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좋게 안 본단 말이죠.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면목으로 낯짝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쪽팔리는데. 가족들한테도 혹시 예, 그래 숨는 거예요 계속. 그 불황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를 살짝만 얘기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잡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백주대간에 잡혀갔다는 거 말씀이신데 그런 다른 사례들을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 당시에 내 기억에는 아동소대만 있었기 때문에 아동소대 기준으로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니는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갔다가 흙장난하고 놀면은 이제 옷이 지저분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걸 집에 오다가요? 집에 오다가 잡혀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부산역에서 놀다가 그 부산역 그 당시에는 임시보호소 비슷하게 사람들 앉혀놓고 그 경찰들이 지키면서 막 해가지고 차 오면은 싫고 막 이랬던 그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놀다가 꼬맹이들 야 니들 여기 앉아있어 이러면은 어른이 시키니까 모르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잡혀오는 거라. 임시보호소라는 데가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옛날에 뭐 장발장 뭐 이런 거 단속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네. 뭐 문제가 있는 성인들을 예, 데려다 놓는 예, 그 약간의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다 딱 앉아 있어 이러면은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놀러 왔다가 그러라니까 예,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다가 잡혀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집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출도 할 수 있는 건데 가출하는 애들 무조건 다 태워버린 거라. 그런 것들이 원망스럽고 그러진 않으세요? 원망스럽죠. 그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진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사회정화 사업이라고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희생돼야 되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입장도 이거는 있어요. 국가 사업에 대해서 월드컵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 찬성해요. 88 올림픽 찬성하고 좋다 이거라. 그런데 그 국가 사업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일반 국민들이 희생당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감금을 당해야 돼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원망은 있죠. 정책 하나로 인해 갖고 사람이 한 가정이 풍비박살이 난 거에 대해서 국가는 모른 척하고 위탁을 했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에 위탁을 했다는 이유로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게 원망스럽죠. 최소한 국가 예산을 그만큼 국가 세금을 갖다 박았다면 그리고 사회정화 사업이라고 그 정도로 국가 포장을 했으면 피해자들한테는 최소한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죠. 최소한. 법 제정도 그 어제 부쾌했고 좀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좀 이제 분노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참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늦게 됐다고 네. 생각하세요? 늦은 거죠. 30년이란 세월이면은
솔직히 내가 정상적인 삶을 했으면 지금쯤 중학생 딸이나 아들이 있을 나이잖아요. 그런 걸 다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했던 거에 그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으면 속순속결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네.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 같아요. 상식의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가지고 도가니 사건 계속 터져 나오는 거 계속 방치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재발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지. 예. 이거 이제 근본적인 걸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국가 수반 대통령이 들었다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뜯어 고쳐야죠.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게 상식이고.